because we believe we're just halfway there in the ETF revolution. And we believe it's so important to be anticipating the next move. We believe the next step going forward will be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s. But if you had a tokenization, everything would be immediate.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는 데 있어 블랙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도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RWA 코인들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게다가 블랙록의 IBT 펀드는 그레이스케일의 독주를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분기 순이익이 36% 증가하면서 2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덕분에 RWA 테마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련 코인들은 수백 배 이상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RWA 테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망한 코인도 하나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아빠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초부터 비트코인은 9,600만 원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8,800만 원과 8,000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준금리 동결과 중동전쟁 확전 이슈, 그리고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서 재료 소멸로 인해 하락세가 가중된 상황입니다. 8,000만 원 부근에서 1차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늘 강조드렸던 7,100만 원까지도 빠졌다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으니 이 점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하락 추세선 2번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거나 8,800만 원 위로 올라온다면 반등이 시원하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 연휴가 끝나는 대로 비트코인 흐름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내가 못 샀던 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시장에서는 유망한 코인을 미리 선별해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큰 움직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블랙록이 RWA 펀드를 신청한 것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미국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는 레리 핑크 회장의 발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미국의 부채도 어마어마하죠.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화하는 실물자산 토큰화 관련해서 레리 핑크 회장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1억까지 끌어올리고 다음으로 힘을 싣고 있는 RWA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이라는 등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등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리얼월드 에셋, 즉 RWA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을 짧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월드 에셋은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의미하는데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채권,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예술품, 게임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조 가치의 모나리자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실물 자산화를 통해 1,000원만 있어도 모나리자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의 주요 특징을 빠르게 말씀드리면 소유권 표현과 같이 정보 표현을 할 수 있고 거래가 용이하며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과정을 간소화하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체가 있는 자산이면 무엇이든 토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RWA 시장의 성장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작년에는 200억 달러 이상의 RWA가 토큰화되었고 2025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에서는 2030년에 최대 10조 달러 규모까지 육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연평균 87%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RWA 코인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련 코인들이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기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W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다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WA와 같이 설명드릴 내용이 디파이에 관한 내용인데요. 짧게 설명드릴 테니
뭐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보셨다고 하셔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하니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디파이가 어떤 것이냐면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중앙기관이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인 은행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동 실행 코드를 통해 탈중앙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중앙기관 없이 직접 거래와 서비스를 운영하는 탈중앙화부터 시작해서 투명성, 접근성, 다양성 등이 있는데요. 주요 서비스로는 탈중앙화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대출 서비스, 스테이킹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앙기관의 관리가 없고 보안성 문제와 규제가 단점이었지만 관련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RWA를 등에 업고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왜 RWA 이야기하는데 디파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파이 안에 RWA가 포함되어 있거나 연관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주식이나 채권을 토큰화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USDT가 전형적인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미국에서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고 매년 늘어가는 미국 국채 물량을 받아줄 곳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고 겨냥하기도 했었죠. 여기서 블랙록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채권 판매를 담당했을 만큼 연준에게도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고 SEC와 미국 정부의 깊은 연줄 그리고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산운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블랙록이 채권 토큰이라는 명분으로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수요를 일으키면 금리 결정에 따른 달러 하락의 위험성을 해칭할 수 있고 전통금융상품의 작은 피난처로 출입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채권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미국 채권의 토큰 생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스테이블 관련 코인, 디파이 코인 업계는 미국 단기 채권 기반으로 몸집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RWA가 성장하기 위한 발판은 스테이블, 즉 디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있는 코인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이 1억 갔을 때 손만 빠셨던 투자자분들 이제 코인 시장에 입문했더라도 큰 수익 한 번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해서 유망한 디파이 코인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인 체인링크입니다. 여기서 오라클이란 온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연결해주는 미드레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담보 기반 온체인 자산 운용에 요구되는 오프체인 준비금 검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점을 한번 찍고 큰 반등은 없는 상황이지만 작년 11월에서 올해 2월 전까지 박스권 하단 구간인 17,000원에서 2만원의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2021년 11월 고점인 46,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쿼리하는 탈중앙 플랫폼인 더그래프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찾기 쉬운 형식으로 소비하고 요청 시에는 개방형 API를 통해 제공하는데요. 디앱의 진정한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바이낸스에서는 7만 프로 정도 상승했었는데 업비트에 상장하고도 500% 넘는 상승도 보여줬었죠. 하지만 최근에 700원을 돌파하고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캔들의 시가 부근인 330원부터 직전 캔들의 중간값인 270원까지 분할로 모아간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신세틱스 토큰을 담보로 다양한 실물 자산을 추종하는 합성 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인 신세틱스입니다. 아직은 업비트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어 원화 상장 이슈로도 부각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빗썸에서 보시면 2021년부터 하락만 보여줬다 보니 가격적인 메리트가 넘치는 코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저점이었던 4,300원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모아가기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저항 구간이었던 3,800원에서 3,200원까지 모아간다면 좋은 수익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1 디파이 대출 플랫폼인 이 코인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코인도 유망하긴 하지만 제가 왜 이 코인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최근에는 코인 시장이 좋아서 90%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 90%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고 이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물량 소화하는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3천억 미만에
총 발행 물량 대비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전부 나와서 락업 물량에 대한 하락 리스크가 제로죠. 시가총액이 3천억 수준이라 움직이는데 좀 무겁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 번째 이유를 들어보시면 왜 제가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많은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과거에 수많은 VC 업체들로부터 3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작년 11월에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DWF 랩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인데요. 당시에 디파이 생태계와 탈중앙화 거래소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RWA나 디파이의 최종 목표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결국 탈중앙화를 목표로 이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이유는 아직 사람들이 웹3 테마와 RWA 테마에 속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파이 코인이라고 해서 RWA 테마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RWA의 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코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투자해야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홍콩에서 열렸던 캐시우드도 연설자로 나선 웹3 페스티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페스티벌의 스폰서 중 DWF 랩스가 가장 위에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트위터에 나와 있듯이 이 코인도 웹3 페스티벌에 참석하면서 웹3 페스티벌의 한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웹3 테마에 엮여 있진 않지만 홈페이지에 세상을 웹3로 이끌 것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웹3 페스티벌에서 탈중앙화 챗봇을 3개월 안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오픈 AI의 창시자 샘 올트먼의 월드코인이 빗썸에서도 2000% 상승했었으니 이 이슈로도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최근 상승 이후 트랜잭션 수치의 평균값 증가와 상위 홀더가 물량을 꽉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트랜잭션 수치가 급증했고 한 번 더 이 수치값이 상승하긴 했지만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었고 그 이후에도 움직임은 있었지만 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서 이전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수치값이 조정을 보이곤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평균값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을 더 확보하고 움직이려는 재단의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인의 상위 홀더를 보면 상위 5개 지갑에서 8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 때 시가총액이 3천억이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지갑에서 80%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600억 미만이라 볼 수 있고 분산되어 있는 지갑까지 합친다면 500억 미만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트랜잭션 수치의 평균값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물량을 더 모아가려는 심산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재단 열차에 탑승을 해야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요약해드리면요. 1번, 가격적인 메리트와 낮은 시가총액. 2번, 강조드리고 있는 DWF 랩스가 디파이 생태계 성장을 위해 이 코인에 투자했다는 점. 3번, 웹3 페스티벌에 참가했지만 아직 사람들이 웹3 테마인지 RWA의 핵심이 디파이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 특히 챗GPT와 같은 AI 챗봇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 4번, 트랜잭션 수치의 평균값 증가와 상위 홀더의 물량이 80%로 상당히 높다는 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 그리고 말씀드린 3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설명을 듣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 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파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록이 힘을 싣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RWA 테마의 핵심인 이 디파이 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디파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이 무엇인지 알아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은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 4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